Yeah, if I could jump on you, then maybe. If I could hold you on the floor, sure. Yes. But in boxing, no, I know that's not. Even in a street fight, I would beat the fuck out of you in a street fight. No, I would kill you, bro. Yeah, I would kill you. I would kill you, bro. God, I love it. Like I know everybody thinks like, oh, well, he's gonna if you grab me. Yeah. But you have to get to the point where you have to grab me. So in the process of you getting to me, I'm gonna hit you so many times. I'm gonna hit you so many times. By the time that you do get to me, you're not gonna want to fight anymore. It's the weight. You would have to knock me out to beat me before I can get my hands on you. If I had my hands on you, I would smash your face on the ground. Like your face would be non-existent. 개인적으로 싸움에 관한 논쟁은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지만 최근 복싱과 MMA 팬들 사이에 워낙 핫한 논쟁거리이기도 하고 넘버링 대회까지 라인업이 좋지 못한 관계로 굳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데빈 헤이니, 브래들리 마틴 이 둘은 파이터가 아닐 뿐더러 100% 가상의 매치업인 만큼 단순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단편적인 클립으로만 봤을 땐 오해를 살 여지가 충분히 있죠. 하지만 1시간이 넘게 진행되었던 이 둘의 인터뷰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뤄졌고 Like you're way bigger than me, right? Like you should say you weigh 260. 260. And people think that like muscles like mean something. Muscles don't mean nothing. Like 굳이 따지자면 먼저 자존심을 건든 쪽은 헤이니일 겁니다. 24살의 무패 복서 데빈 헤이니는 WBC, WBA, IBF, WBO 4대 메이저 복싱 프로모션의 챔피언입니다. 복싱은 MMA에 비해 체급도 세분화가 되어 있고 여러 단체들의 복잡한 프로모션으로 진입 장벽이 꽤나 높은 편인데 헤이니의 현 위치는 저번테 데이비스와 함께 가장 핫한 연건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적은 30전 30승 15KO, WBC 챔피언에 등극한 이후로 몇 년간 치러진 7번의 경기는 모두 만장일치 판정승을 따냈습니다. 복싱이나 MMA나 최근 몇 년간 메이웨더를 필두로 무패에 관한 집착이 심해졌는데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벨트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갖춰야 할 운영 능력이라고 본다면 헤이니의 펀치력은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체 조건은 173cm에 61kg. 로마첸코와의 경기를 앞두고 최대한 전략 노출을 피하고 싶었는지 What's your normal weight like? not You too don't want to big. tell them? Not too Is big. it like a physical thing boxers don't want to say? Not Am too I out of big. line on this? Not too big. 평체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진 않았지만 Around my walk around weight, I would kill you. What's your weight? Damn it! I want his fucking weight. No, so 150, around 150. 논쟁이 일자마자 바로 공개해버렸습니다. 반면 브래들리 마틴은 190cm에 120kg, 한계 체중에 가까운 헤비급입니다. 아마 이 둘의 차이는 성인과 중학생 정도일 텐데 어느 곳에서 어떤 방식의 대결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공토와 같이 완전한 오픈 스페이스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고대 검투사와 같은 결투를 하게 된다면 데빈 헤이니가 아주 높은 확률로 승리할 겁니다. 전성기 시절 천연 스테로이드가 나온다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피지컬을 자랑하던 최홍만 선수가 링 밖에서의 생존을 놓고 경쟁하는 우사인 볼트를 이길 수 없는 것과 비슷한 논리죠. 하지만 이 둘의 논쟁은 단순 스트릿 파이트였습니다. 그리고 술집이나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에서 싸우게 된다면 스텝을 살려 사거리로 빠져줄 공간이 적은 만큼 헤이니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싸움일 수밖에 없겠죠. 길거리라는 것이 규정하기 쉽지도 않을 뿐더러 변수가 많은 만큼 실제 싸움과 가장 비슷한 옥타곤에서의 대결을 가정하는 편이 적합할 것 같은데 저희가 흔히 아는 UFC 옥타곤은 스몰 케이지와 레귤러 사이즈 케이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스몰 케이지는 양 끝에서부터 7.6m의 거리, 1.8m의 높이, 48m 면적, 15평이 조금 덜 되는 크기이고 레귤러 사이즈 케이지는 9.1m의 거리, 동일한 높이의 70m의 면적, 즉 20평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 둘의 대결은 레귤러 사이즈 케이지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사각의 복싱링은 처음 입장했을 때 보기보다 많이 작다라는 인상을 받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옥타곤은 생각보다 넓다라는 인상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데빈 헤이니는 맞지 않고 때리는 이기적인 데미지에 교환을 하는 스타일의 복서인데 푸더크로 사각을 잡거나 빠져줄 공간이 많기 때문에 복싱링에 비하면 더 넓은 옥타곤 케이지에서 이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엘리트 복서와 엘리트 레슬러의 MMA 대결이라면 보통 레슬러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복서는 레슬러를 상대로 태클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안정감 있는 스탠스보다 스프롤과 언더훅을 파기 위해 스탠스가 더 낮아져야 하고 이미 그 시점에서 자신이 즐기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벤 아스크렌도 그렇고 셰인 카윈과 브록 레스너의 경기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셰인 카윈은 은간호와 함께 UFC 역대 최고의 펀치력을 자랑하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 레스너의 타격은 아스크렌의 업그레이드 버전 정도로 상대의 펀치에 대한 공포도 있고 냉정하게 펀치력을 제외한다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둘의 대결에서 레스너는 무리한 테이크다운과 실패를 끝으로 1라운드 내내 깔려 두들겨 맞았지만 2라운드에 잽을 주고 더블렉, 거의 억지로 밀어넣다시피 테이크다운을 성공했고 그 라운드에선 손쉽게 암 트라이앵글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반면 헤이니의 입장에서 보자면 베어너클 혹은 오픈핑거 글러브를 낀 복서는 상대의 코와 턱만을 노릴 겁니다. 둘의 대화에서도 헤이니가 자신있게 넌 한 번도 복서에게 맞아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게다가 1류 복서들과 비교했을 때 펀치의 임팩트가 덜할 뿐이지 데빈 헤이니는 80억 인구 중에 0.001%의 재능을 가진 말 그대로 괴물입니다. 복싱을 수련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탑 클래스의 복서들을 링 위에서 마주했을 때 뭐에 맞았는지 보이지도 않을 만큼 완벽한 타격 포인트 조절, 또 그 순간 뒷발을 조정해주며 사각으로 빠져버리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 만약 정면에서 코에 클린히트가 들어가게 된다면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데 이건 데미지의 영역이라기보단 인체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마틴이 두세 방의 정타를 허용하고 전의를 완전히 상실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상대를 때리려면 자신 역시 상대의 펀칭존으로 들어가야죠. 복싱이 아닌 MMA라는 가정하에 여러 가지의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복서는 상대적으로 몸이 경직될 수밖에 없고 맘처럼 펀치를 휘두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평상시만큼의 데미지를 기대하긴 힘들 겁니다. 반면 월드클래스 복서 를 상대하는 브래들리 마틴은 어느 정도 타격을 허용할 각오를 하겠죠. 타격계 스포츠에서 선수들이 가장 많이 넉아웃 당하는 이유는 사각에서 보지 못하고 맞기 때문인데 같은 강도로 맞는다고 할지라도 맞겠다고 뇌가 인지를 하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어금니를 꽉 조이게 되고 몸이 데미지를 흘리기 위해 수축 이완을 하게 되며 그만큼 쓰러질 확률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복싱 경기에서 선수들이 넉아웃 당하는 이유는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서로의 펀치 교환에 집중하고 그러는 와중에 카운터를 허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펀치가 꽂힌다고 하더라도 체급차와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이미 각오한 브래들리가 쉽게 쓰러질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클린히트와 함께 헤이니의 상체가 잡힐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싸움의 양상은 잡히느냐 잡히지 않느냐로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만약 잡히기만 한다면 이견의 여지 없이 헤이니가 접힐 겁니다. 이번 논란 덕분에 브래들리 마틴이라는 선수의 영상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육중해 보이긴 하지만 언더훅을 파고 상대를 미는 동시에 걸기 기술로 중심을 무너뜨리거나 싱글렉을 힘으로 버티고 상대의 오른팔을 고정시킨 채 자신의 언더훅을 깊숙이 집어넣으며 상대의 상체를 완전히 돌려주는 모습으로 보아 아주 기본적인 중심에 관한 개념은 잡혀있다고 보입니다. 당연히 보통 사람을 상대하는 기준에서이고 숙련자와의 차이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레슬링 영역에서 데빈 헤이니의 중심 이해도는 보통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브래들리 마틴이 어떻게 테이크다운을 할 수 있을까요? 흔히들 슛이라고 하는데 헤이니의 펀칭거리 밖에서 발을 굴러주며 낮게 발목을 누려주는 태클은 불가능할 겁니다. 상체가 너무 무거운 탓도 있지만 빠르고 정확한 슈팅은 보기보다 굉장히 오랜 훈련을 통해야만 습득할 수 있는 테크닉이기 때문이죠. 또 정석적인 더블렉이나 하이크러치 싱글 역시 직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체를 이용해 부드러운 원홀을 그려주는 것이 정석인데 역시 무리라고 보고 컨벤셔널 태클이라기보단 가드를 굳히고 들어가 케이지 사이드에서 붙어버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진을 하며 한두 대 정도는 맞겠지만 내 컨트롤을 할 수 있을 기회는 분명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팔을 하나라도 걸 수 있다면 헤이니를 바로 들어버릴 겁니다. 투기 종목을 수련하시는 분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피지크 종목의 선수들은 운동 메커니즘이 다르긴 해도 수행 능력 자체는 진짜입니다. 하루 종일 운동만 하는 선수들인데 스트렝스를 제외하더라도 절대 무시할 순 없죠. 또 아무리 비숙련자라고 해도 체급 역시 절대 가볍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거구의 스트롱맨들과 가끔 스파링을 하는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싱글렉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들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프레임 자체가 커서 상위에서의 압박 역시 기본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죠. 이런 상대들은 큰 물고기를 잡듯이 천천히 힘을 빼주며 상대하는 것이 최선으로 몇 번의 경험을 통한 나름의 노하우가 있어야지 아니라면 쉽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데빈 헤이니의 입장에선 최대한 링을 넓게 사용해주고 지칠 때까지 도망다니는 방법이 최선이겠죠. 오래되긴 했지만 5년 전의 패드워크 영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펀치를 치는 법은 모른다고 생각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 헤이니의 입장에선 반부 앞으로 거리를 좁혀 펀치를 유도하여 퍼지게 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만약 헤비급의 복서를 상대했다면 전혀 승산이 없겠지만 거의 2배에 가까운 체중차가 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잡히면 안 되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복서들의 길거리 싸움을 예로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장면들은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가드 없이 펀칭존으로 들어가다 쓰러졌지만 준비된 경기장에서 준비된 싸움은 헤이니에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뭐가 어찌됐든 제 의견일 뿐이고 서로 싸울 일도 없을 뿐더러 이것이 복싱과 피지크를 대표하는 것 역시 절대 아닙니다. 피지크는 극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종목인 반면 복싱은 단순 주먹 싸움이 아니라 예술에 가까운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서로의 분야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엔 제대로 된 경기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